안녕하세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수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소수책방 고민상담소를 하고 있는 김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피자 먹방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피자는 사실은 냉동 피자입니다. 원래 태어난 거는 냉동 피자가 아니지만 제가 냉동을 시켰기 때문에 냉동을 시킨 것을 다시 해동했기 때문에 냉동 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피자는 최근에 했었던 PMP라고 저희가 피자랑 음감회를 같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남은 거를 제가 이제 바리바리 이제 크림랩 같은 거에다가 싸가지고 얼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기를 할 때 먹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먹게 되었고요. 피자 모임 한 이후로 피자가 주식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피자는 생각보다 이렇게 데우고 나서 조금 냄새가 나긴 하지만 막 한식만큼 강렬한 어떤 냄새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자를 먹고 있고요. 하나나 혹은 2개 정도만 먹고 있습니다. 저녁이라서. 근데 피자 모임 때는 하나나 2개가 아닌 막 4개씩 뭐 많으면 5개씩도 먹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민 상담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떤 걸 넣어주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의 고민 상담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입니다. 왜 사는지, 왜 사는가. 첫 번째,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또 철학적인 또 질문을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심지어 약간 그림도 살짝 그려주셨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귀엽게 그리셨는데, 질문은 귀엽지가 않는 그런 반전 매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안에 먹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자를 한 2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전화가 와서 뭔가 끊기는 건 아닐까, 이 영상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우리는 왜 살까요?
사실 이 질문은 어떤 철학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이긴 하잖아요. 근데 다들 어쩌면 크게 보면 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딱히 이 질문에 이렇다 할 절대적인 해답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찌 보면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 부분을 다시금 인생의 몇 번씩 변곡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떠한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논거나 혹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아마 고민상담소를 찾아주신 분들은 뭔가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신 거라면 그 철학적인 질문에 어떤 다른 사람의 대답을 찾고 싶지 않고 그냥 제 생각이 궁금해서 요거를 넣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넣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도 똑같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각기 다른 대답을 할 것 같고요. 그 각기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각기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이유를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은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왜 사는가? 나는 피자를 위해 산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피자. 갑자기 피자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피자를 갖고 와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자 같은 삶은 나는 피자를 위해 산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지금 당장
피자를 위해 삽니다. 피자를 먹기 위해 사는 거죠. 피자를 먹기 위해 산다. 사람은 앞에 있는 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계획적인 건 있죠. 인간이 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건 있는데, 내가 피자를 먹는 순간에 동시에 어떤 다른 거를 할 수는 없죠. 피자를 먹으면서, 물론 뭐 피자 위에 뭘 얹어서 먹으면, 뭐 감자튀김을 얹어서 먹으면 피자랑 감자튀김이 같이 먹을 수 있지만, 피자를 먹으면서 동시에 뭔가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피자를 먹으면서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그건 제가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카메라를 제가 혼자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왜 사는가는 좀 더 많은 이유를 찾는다기보다는 혹은 절대적인 이유를 찾는다기보다는 그 순간에 어떠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오늘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너무나도 커다란 삶의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미가 없는 순간에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미가 나의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수능을 본다고 해봅시다. 수능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수능은 나의 삶의 의미, 나는 오직 수능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경우엔 수능을 망하게 되면 내 삶은 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태어났을 때는 수능을 보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수능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수능을 보는 거지, 저 아마존에서는 수능 자체를 모릅니다. 물론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역시 수능에 대한 중요도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나라에는 그 나라 나름의 대학 입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그 어떤 마이스터 제도가 있는 독일 같은 데를 보자면 그렇게 대학교에 대한 저희처럼 대학교만을 위한 그런 학습 과정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대한 삶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말 그대로 소확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다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확행도 사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행복을 다시 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책 읽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책 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그걸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해서 그 확실한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뭐랄까 능력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약간 중언부언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사는가에 대해서 피자 같은 이유로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피자 생각만 해도 우선은 생각만 해도 좀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저한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생각나진 않아요. 매 순간 생각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근데 여기에서 또 핵심은 뭐냐면, 피자를 먹었다고 해서, 먹고 나서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제가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 동시에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피자를 생각해 봐도 좋은데 피자를 오늘 주문하지 않고 먹지 않아도 나의 삶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행복들이 지근거리에서 계속 존재하게끔 유지하는 게 우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그 대상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동시에 그 대상이 나에게 없더라도 내 삶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을 그것을 만드는 무엇,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자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성취가 될 수도 있고요.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내가 목적성을 만들고 사명감을 만드는 건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감으로부터 빨리
좀 가벼워지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글을 쓰고 예술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예술을 잘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 왜냐하면 그것에 진심이니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좀 더 내가 하는 행위는 좀 더 가벼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는 좀 더 삶 자체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직장을 만약에 하더라도 이 직장에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이 직장에서 내가 성취를 못하는 것, 그리고 직장생활 관계가 잘 안 되는 것조차도 무겁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와 동일시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직장에서 잘 못한다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게 내가 내 인생을 실패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 직장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피자 같은 이유를 만드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삶의 이유를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삶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이유를 생각하면서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구동 방식, 작동 방식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게 작동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얼굴을 씻고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얼굴을 씻고 이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그 모든 일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마음들 모두 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거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무가 태어나는 게 의미가 있게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무슨 식용으로 태어난 나무 혹은 관상력으로 태어나서 일부러 자라게 한 나무 이런 목적성을 둔 나무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날 때 목적으로서 만나면 상대방은 당연히 알게 되니까 저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목적 있게 태어난 경우는 거의 다 없거든요. 어떻게 목적 있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부모님들이 사랑하니까 뭔가 자식을 갖고 싶어서 그런 목적성은 있음에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옛날에는 노동력 뭐 이런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거운 사람은 오히려 되게 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나쁘진 않은데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제가 책방이나 글에 대한 내 진심은 있는데 그게 진심이 무거운 진심이 아니라 가벼운 진심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진심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너무 무거우면 내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진짜로 너무나도 우울하고 슬퍼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고는 한 2년, 3년간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글을 쓰면 나는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주네 라는 것 때문에 되게 낙담하곤 했는데 그거는 다 저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왜 다른 사람들이 너의 글을 알아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게 또 유튜브에 원래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형식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얼굴을 오픈하고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제가 너무 유튜브에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의 얼굴을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얼굴을 올린다고 해서 뭐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저의 삶에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뭐 그냥 해보면 어때? 이런 생각으로 유튜브에 좀 너무 아직도 좀 쑥스럽고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는 당연히 어떤 행복감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데 저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하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를 위한 삶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더 사는 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자분께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면 어떤 누군가를 좀 위하는 행동을 하거나 혹은 뭔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어떤 따뜻함이나 혹은 온정 이런 것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너 삶의 이유가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딸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데 그 딸이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죽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도 죽음으로 내몰게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책방을 너무나도 진심이에요. 책방이 잘 안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책방이 나랑 동일시 여기니까 책방을 찾지 않는 건 나를 찾지 않는구나. 이 세상에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삶의 이유가 없어졌네 라고 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왜냐면 삶의 이유는 없는데 사실은 없는데 왜 그렇게 이유를 만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남을 위한 경우에는 죽을 수가 없죠. 남은 계속 존재하니까. 나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혹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책을 읽게 해야겠다.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리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남은 계속 있잖아요. 남은 지금도 태어나고 있어요. 물론 저희 출산율이 많이 낮긴 하지만 남은 계속 나타나고 타자는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거는 끝없는 나에 대한 과제로서 남으니까 즐거운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남을 위한 게 곧 나를 위한 거랑 같이 합치가 되면 가장 베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찾는 것보다 고민자님은 고민자님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무거운 진심이 아니라 가벼운 진심으로서 그 삶의 이유를 대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제가 또 조금 먹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부러운데 저는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 왜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죠 뭐. 어쩌면 없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다. 꿈 부럽다. 하고 싶은 일 없어요. 이게 괜찮은 건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꿈이 있는 사람들은 부럽죠. 그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실행하고 그 꿈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이야기할 때 그 반짝거리는 눈들, 반짝거리는 그런 사람. 근데 예전에 제가 고민상담소에서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꿈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진 않겠지. 그냥 불안하고 뭔가 공허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꿈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만한 때가 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삶의 이유와 일부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뭔가 쓸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가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로 인한 긍정성도 있겠죠.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꿈이 없으니까 꿈이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꿈을 찾아야 될 것만 같은 조급함이 생기고, 그리고 왠지 꿈을 꾸면서 사는 게 좋아 보이고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하고 싶은 일이 딱히 없는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가, 어디까지 노력을 했는가, 어디까지 보고 어디까지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랬는가, 그거에 대한 노력도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 거는 그냥 복권을 사지 않고 기다리는 일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복권을 사지도 않고 복권의 당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복권을 사놓는 겁니다. 복권은 사놓는 거죠. 그 사는 행위는 해요. 내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하기 때문에 긁는 거죠. 매주 긁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복권도 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복권을 적어도 복권이라고 계속 했지만 이게 어떤 대박 이런 느낌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비유를 하자면 예술이 뭐 대박 복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그래도 복권방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복권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야 되고. 근데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조차 알아보지 않는 거죠. 알아보지도 않고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못 찾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생각보다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찾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찾는 경우는 정말 더 드물어요. 보통은 수동적으로 어렸을 때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 무엇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누구로부터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을 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예전에 예술 모임을 했었을 때도 예술을 처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에서 사람들끼리 다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봤는데 근데 그때 핵심은 뭐였냐면 아주 유년 시절에 부모님이든 혹은 주위 사람이든 그것을 잘한다고 칭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싶은 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일은 누군가 같은 걸 시작했을 때, 같은 시점에서 시작했을 때 조금 더 잘하는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칭찬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외부적인 칭찬 플러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 내가 그걸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 피아노라고 해봅시다. 피아노를 남들이랑 같이 배웠는데 더 빨리 습득하고요. 더 빨리 외우고 그리고 그 피아노 치는 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거를 했을 때 공부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바둑을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운동을 배울 수도 있겠죠. 근데 각기 다른 모든 활동을 했던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칭찬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타자의 칭찬이 나한테 어떠한 마음의 동요 혹은 뭔가 그런 칭찬이 쌓이면서 이걸 더 좋아하게 하는 욕구 혹은 욕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추진 효과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옆에 있는 경우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 칭찬 때문에도 있겠지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행복하고 피아노를 쳤을 때 나의 모습도 행복하고 다시 처음부터 피아노를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고 두 번째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상태가 행복하고 그리고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동적인 부분인 거죠. 누군가 시켰을 때 누군가 같이 해봤는데 뭔가에 어떤 소질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말 그대로 칭찬으로 인해서 근데 그 칭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작가가 될 수도 있는데 아주 작은 칭찬으로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모르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무수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력이 없는 대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무조건 지구력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다고 해놓고 3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했다가 때려치는 사람들은 대가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 그거는 이제 고급진 취미 혹은 유일한 취미가 가장 잘하는 유일한 취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하고 싶은 일이 또 내 직업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걸로 내가 돈을 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는 프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다른 사람보다는 혹은 심지어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쏟아붓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소한 직장인보다는 더 많이 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인이 지금 뭐 8시간씩 일한다고 해서 주 5일째 하면 40시간 일을 하잖아요. 지금 주에 40시간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의 과정에서 굳이 또 찾을 필요가 있나? 솔직히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하고 싶은 일은 굳이 찾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뭔가 강박적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안 하셔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그건 알아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합니다. 엄청 많이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조금 더 행복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직업적인 것도 있고요. 예술적인 그런 혹은 그런 뭐 정치적 소명 뭐 이런 걸 수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나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되게 많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그래도 뭔가 연애나 사랑이나 이런 거는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애를 하고 싶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도 없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 그냥 최소한 뭐 취미라도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이런 것까지도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 어, 뭔가를 먹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갖고 싶고 이런 욕망 체계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는 종교인도 진짜 하고 싶은 게 그 종교, 예를 들면 불교나 그 깨달음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쉽진 않은데, 차라리 그냥 그 깨달음의 종교라기보다는 뭐 천주교나 그것도 깨달음의 종교라고 보기엔 좀 아니긴 하겠죠. 근데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없으면 그냥 남을 위해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그냥 취미를 좀 더 파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좀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찾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굳이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찾을 필요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꿈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데 저는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라고 하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뭐 부러워하세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꿈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건 사회적으로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꿈이 있는 사람들 막 책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막 영화에서도 막 꿈 있는 사람에 대한 찬사, 끝없는 꿈을 꿔라, 막 이런 말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사회적으로 그게 되게 좋아 보이고 좀 포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자신을 또, 이게 맞나? 또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지금 없다면, 그냥 하던 일을 뭐, 그냥 열심히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경험을 뭐, 여행도 가시고, 사람도 만나고, 말 그대로 행복, 나 자신만의 행복, 그런 거를 찾으면서 뭐 사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없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있어야겠습니까?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근데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잠도 못 자고요. 왜냐면 봐야 할 영화도 너무 많아요. 보고 싶은 영화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보고 싶은 책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쌓아놓고 있습니다. 계속 쌓아만 놓고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죽기 전에 읽을 수 있을까? 죽기 전에 못 읽겠죠. 뭐 죽기 전에 할 수는 있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한 고통이 있는데 근데 굳이 뭐 하고 싶은 일 없으면 저는 진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욕심이 많나 봐요. 뭔가 더 많이 읽고 싶고 더 많이 보고 싶어요. 미술 작품도 너무 많이 보고 싶고. 근데 지금 제가 마음껏 그걸 못하고 있어서 뭔가 제 성에 차질 않아서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책방을 하면서도 성에 차지 않아요. 일주일에 대여섯 권의 책을 읽어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이거 더 읽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리게 읽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더 많이 읽고 싶은데 왜 이렇게 좋은 책은 계속 나오는 걸까? 이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고민자님이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걸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를 보고 좀 짧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요런 거 좋습니다. 요런 거. 육회 막걸리인가요? 육회는 소주 아닌가요? 육회는 막걸리인가요? 육회는 소주 아닌가요? 제가 소주도 좋다고 생각하고 막걸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육회잖아요. 육회. 근데 저는 육회라고 하면은 차가운 음식이잖아요. 육회는 차갑습니다. 차가워. 그냥 차가워. 벌써 차가워.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육회가 제가 종로에 가끔 가서 먹는 그 자매 육회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 갑자기 생각나네. 이렇게 미슐랭 이렇게 나왔던 그 육회가 있는데 그 육회 집에 가면요 저는 막걸리를 시킵니다. 왜냐면요 그 육회 집에서 소고기 묵국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회를 먹으면서 육회 비빔밥을 이 피자 먹었는데도 이게 육회가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또 입맛이 싹 도네요. 약간 초장 착 해가지고 육회 비빔밥에. 근데 육회는 거기 육회탕탕이도 팔긴 하지만 육회는 그 노른자에 밑에 배 깔려가지고 이렇게 척척척 해서 그 뭔가 그 약간의 그 느낌으로 먹는 거란 말이죠. 근데 육회는 좀 차갑잖아요. 근데 차가운데 소주는 또 너무 차요. 육회보다 좀 더 온도가 더 낮다고 생각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육회를 먹고 소주를 먹으면 근데 육회가 막 입안에서 막 양념이 막 돌고 도는 그런 음식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양념이 좀 많은 음식들은 소주를 먹으면 좀 개운하게 이렇게 뭐 씻겨주는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배가 부른 음식들 있잖아요. 뜨끈하게 배를 채우는 그런 음식들은 소주가 막 배를 채울 만한 그런 양으로 먹는 게 아니라 좀 조그만 잔에 이렇게 홀짝홀짝 먹는 거라서 어느 정도 배가 차는 음식과 배가 차지 않는 술의 조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육회는 그렇습니다. 육회는 사실은 육회로 내가 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면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진짜 완전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막걸리는 배가 좀 차는 술이란 말이죠.
근데 육회에다가 육회 비빔밥도 먹고 있어. 근데 막걸리 비빔밥이 없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비빔밥이 있으면 소주도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육회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육회만 딱 두고 어떤 술 하나만 딱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막걸리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막걸리가 약간 양도 차는데 이게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물론 소주도 좀 일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막걸리가 좀 더 걸쭉하고 좀 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그 육회의 차갑고도 그 어떤 날것의 느낌을 막걸리가 좀 중화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육회의 막걸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막걸리는 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막걸리를 많이 파는 업체를 가면 그 당일날에 만들어진 거를 먹을 수 있어요. 제조. 예를 들면 뭐 오늘 아마 4일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제조한 거를 오늘 제조한 막걸리를 오늘 나온 육회에 먹는다. 이거는 진짜 극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육회가 좀 비싸니까 진짜 특별한 날에 먹는 것 같습니다. 육회는 내가 좀 이상한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밖에서 뭔가 이렇게 시켜서 육회를 먹는 거랑 달리 육회를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선뜻 오케이를 하고 먹으러 간다면 뭔가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육회를 같이 먹고 싶어서 육회를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평생 동안 육회를 같이 먹은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러네요. 그래도 삼겹살을 먹은 사람들은 꽤 돼요. 근데 뭐 고기 먹고 약간 이런 경우는 있고 피자는 뭐 매달 먹기도 하니까 P&P로. 근데 육회를 먹는다는 건 저는 육회를 유일하게 거기 부천 육회였던 것 같아요. 부천 육회에서만 먹거든요. 근데 그 부천 육회를 데려가서 내가 그 사람과 먹는다는 거는 내가 정말 1년에 한두 번 먹는 정말 몇 번 안 먹는 육회를 그 사람을 데려가서 먹는다는 건 내가 그 육회를 너무 먹고 싶어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좀 특별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육회집에 데려가는 건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웃기네. 그렇다고 해서 또 육회를 안 먹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육회를 먹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육회 좋잖아요. 맛있잖아요. 비싸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을 때 가게 되고.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그 전에 것도 다 좋은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또 어려운 질문 해주시면, 저도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제 3가지 질문을 다 했는데, 당연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절대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때 듣는 거 혹은 일하면서 듣는 분도 있다고 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일하면서 그냥 약간 BGM 깔아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하는데 뭐 딱히 틀어놓을 건 없고 그럴 때 이제 틀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은 굳이 뭐 볼 게 없으니까요. 영상은 안 봐도 되고요. 그냥 음성만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방 막 이번에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다른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손님 중에 한 명을 섭외해서 책방 손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을 해드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 좋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본 거는 뭐, 쉬는 날에는 뭐 하나 약간 브이로그 이런 걸 찍어볼까 했는데, 브이로그 찍을 시간이 없기도 하고, 어떻게 한번 찍어보긴 했지만, 역시 마음에 들진 않고. 하지만 최근에 뭐, 옛날에 갔었던 뭐, 여행 영상 이런 것 좀 편집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책방을 하면서 왜 책과 관련된 그런 추천 이런 거를 하진 않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책이 좋아요, 저런 책이 좋아요, 왜 좋아요, 이런 책 한번 봤는데 어때요?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그게 사실 책방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요. 그리고 좀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되게 아카데믹한 느낌으로 책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좀, 그렇게 또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책이 좋으면 제가 책방에 추천 도서로 올리는 걸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요. 추천 도서들은 진짜 좋은 책들이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도 이제 추천 도서 조만간 올라가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봄에 공원에서 하는 그런 백일장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에 안 입는 옷들, 작아진 옷들 혹은 커진 옷들, 이런 옷들 플리마켓 내놔서 좀 용돈벌이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좀 팔아야 될 옷들이 좀 꽤 많은데 당근에 올리자니 좀 아쉽고 좀 귀찮기도 하고요. 그냥 사람들이 내 옷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이 옷 너무 괜찮다 해서 사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일부는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플리마켓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백일장보다는 플리마켓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4월 혹은 5월쯤에 아마 모집을 해서 시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1년에 한 2번?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이번에 한 번에 좀 잘 안 된다 이러면 그냥 한 번만 하고 이벤트성으로 한 번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책방이 좀 그래도 시간이 흘렀고 꽤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책방 오픈일에 뭔가 오픈 때 와주시면 감사하니까 그런 것도 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소스레터를 아직 못 쓰고 있어서 11월, 12월에 있는 멤버십 분들을 계속 연장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에는 멤버십을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멤버십을 전면적으로 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 6월 달 멤버십인 거죠. 5, 6월 달 멤버십을 가입한 사람들은 생일날이 겹치면 생일날에 전후 일주일로, 그러니까 생일날 당일 만약에 20일이다 그러면 20일 전 일주일, 20일 이후 일주일 그 사이에만 오시면 케이크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모임이나 뭐 그런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 대한 멤버십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소스레터는 그 질문의 밤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2개는 질문의 밤에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2개는 어떤 에세이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왜냐면 에세이를 좀 더 제가 욕심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생겼기 때문에 또 이제 글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음 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